그럼 페이지는 135페이지요. 135페이지 맞죠? 아니에요? 몇 페이지예요? 에? 117이요? 아, 118이요? 여러분요, 주간반은 그 문제를, 문제가 지금 문제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문제집이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 정도의 문제하고 상중하가 있으면 이제 우리 문제집의 문제는 보통 중하란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중하고 상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다 처음부터까지 다 볼 때 한 번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터벌이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전반은 홀수본으로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녹화를 했고요. 지금 야간반은 짝수본으로 해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들으면 똑같은 설명을 두 번 듣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노량진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몇 페이지, 30페이지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정리를 전혀 안 되니까요. 문제 푸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오전반을 홀수본을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반도 같이 녹화하도록. 그래서 야간반은 짝수본을 녹화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전으로 보면 좀 시간 내가지고 한번 보면 두 번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등기청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118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죠? 11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거 강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 거 안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 거 없어요? 지난주에 한 장 보내줬잖아요. 예, 네, 물건보 맨 앞에. 없으세요? 그러면요, 그냥 보셔요. 여기요, 그냥 보셔요. 자, 여러분요, 118페이지요. 여러분 17번 있죠? 118페이지 17번을 보셔요. 자, 보고 계시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등기청구권은 여기서 보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되게 간단해요. 그럼 뭐가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럼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이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죠. 이러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어디가 있어요? 채권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621조에 보면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 채권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환매 있죠. 환매를 뭐란다? 환매. 이것도 채권법에 있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인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매수인이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있죠.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죠. 현재 소유자도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지금 우리가 항상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를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지 현재 소유자는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냐? 등기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그러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요. 등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자라고 하죠. 그럼 매수인 봐봐요.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를 해야. 아직 등기 안 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우리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봐요. 물권적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명의 회복이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현재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요.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소유자가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이런 뭐가 되죠? 취소가 되죠. 그러면 해지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요. 매도인에게 복귀해. 매도인에게 복귀의 소유권이,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매수인. 그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누가 말소하냐?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는요 17번 한번 보셔요. 17이요. 자, 17번 보시면요 17번 보시면 1번 부동산 환매죠. 환매 줄 것이고요. 118페이지 17번 환매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매도했죠. 그럼 여러분 을은 누구라고 그래요?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현재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봐봐. 우리가 매도인이요 매수인한테 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갑으로 복귀가 되거든요. 갑으로 소유권은.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매도인이.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자가. 그것을 우리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부동산 임차권이죠.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이 네 가지가 채권이고요 나머지는 물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등길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길은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1번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했죠. 있으면 여기 2번에요 2번에 을이 지금 가등길 하죠. 그런데 이 가등길은 뭐냐? 가등길은요 예비 등기에 불과해요. 예비 등기요. 그러니까 가등기인 상태로서 그냥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뭐가 되지 않느냐? 추정되지 않아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가등기는요 만약에 이중부전 등기로 무효인 등기요.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없냐?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어요. 가등기 상태는. 세 번째요.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요. 번등기 금지 처분.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돼요. 왜요? 그럼 가등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번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등기를 금지하는 처분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몇 년 안에 번등기를 청구하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안에 번등기를 해야 돼요.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3번이요 병이요. 병한테 이렇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여기가 4월 1일이요. 그럼 병이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냐?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병이 소유자가 돼가지고 과실을 수취해. 과실을.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죠. 을이 여기서 번등기를 이렇게 하죠. 번등기 10월 1일 번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번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요. 그럼 우리는 소유자는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소유자가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순이요. 순이가 소급을 하거든요. 순이는 소급하는데 이건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은 번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관이요 10월 1일 날 병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그래서 병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만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 병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만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과실을.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번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번등기를 해달라고 할 것인가? 누구한테요? 이때는요 갑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야지.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를 반드시 본등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여기요, 이의 그래가지고 이걸 주등기고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 을의 가등기를 자기가 직접 본등기하지 않고 A한테 이렇게 또 가등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가등기가 넘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하면 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서 가등기로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요, 120페이지 19번 한번 보세요. 여기 120페이지 19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1번요,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은 병에게 본등기, 틀렸죠? 그럼 본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본등기는 을에게 청구하죠.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어떻게 해서 가등기를 양도한다? 무슨 등기에서? 부기등기. 거기서 부기등기의 형식 두 번째 줄 긋고요. 자,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되는 줄과 법률 관계가 있다고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다음에 4번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여기죠? 봐봐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누구냐? 병의 등기예요. 가등기했고 난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병의 등기,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죠. 유효. 그런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격려되면 그 중간 처분에 의한 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이게 이제 가등기에서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가등기 후에 중간 처분에 등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유효이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고, 5번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 봐봐.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고 언제부터? 본등기한 때부터 물권 변동, 이렇게. 그래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누구다?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셔요. 그러면 21번하고 23번은 등기의 추정력인데 봐봐요. 이런 보면 먼저 여러분요, 여기 200조 봐. 그러면 200조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그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인데요. 이렇게 점유예요. 권리, 적법, 추정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요. 부동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조는 오직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동산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반드시 뭐라죠? 등기하죠. 그런데 부동산의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을 신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을 신축을 하죠. 갑이 신축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를 해요? 일본으로 무슨 등기를 해? 갑. 이것을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2번에요. 누구한테? 을. 그 다음에 3번에 누구한테? 이렇게 병. 이렇게 등기하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전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할 수 없잖아요. 등기하려면 여기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 그 다음에 여기 뭐를 한다?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먼저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별조치법에 이 세 가지를 딱 알면 돼요. 특별조치법이요. 그러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 첫머리 하는 등기잖아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건물을 사정을 받았다는 것은 조사에서 갑이 소유자로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을은 내가 어떻게 해서 갑이 신축한 건물을 내가 등기를 하게 됐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을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그것을 증명을 하면 유효,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갑이 신축한 것을 갑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먼저 보존 등기를 했는데 갑자기 갑이 뭐라냐? 자기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등기는 뭐냐? 이전 등기는 방금 얘기했죠. 계약서나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또는요 뭐가 있다? 계약서가 등기 절차가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뭐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고 이것 빼고는 이전 등기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죠. 병의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 말이 없으면 병의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해서 전소유자 을에 대해서도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받았다고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고 또는 제3자한테도 나는 적법한 절차에서 등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왔을 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것이 없다고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은요. 지금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때가 넘었거든요.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요 갑한테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땅을 샀는데 갑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요 보통요 한 10년 주기로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어서 지금 2014년이 아마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요 특별조치법이 한번 발효가 될 때가 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어떤 이유로 등기 원인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있죠. 그 말소된 사람 다시 등기해주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등기를 해준 것을 특별조치법이라고 하죠. 보통 10년 주기인데 지금은 한 12년, 13년 정도 됐죠. 곧 아마 한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도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해요. 등기부요. 등기부가 옛날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 되는 가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가처분 등기라든가 가압류 등기 막 10년씩 된 것들 있죠? 거짓말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요. 일단 이 등기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꺼번에 국가가요. 이 일을 딱 해가지고 몇 년 딱 끊어가지고 공고를 해요. 이 등기가 적법하지 않는 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해서 등기부를 정리를 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제 한번 하는데 지금 등기부 같은 것은 보통 15년이에요. 15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한 17, 8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곧 조만간에요. 우리가 특별조치법하고요. 등기부를 한번 정리할 때가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특별조치법, 이때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20년 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보증서라고 그래. 그것을 뭐란다? 확인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안 돼. 보증서나 확인서가 먼저 위조가 됐다거나 또는 진정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이것 빼고는 모두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 이것만 없어. 특별조치법만 있어. 봐봐.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있어. 왜? 특별조치법은 이 말이 있을 때만 없어. 이 말이 있을 때만. 알겠죠?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다 있어. 무조건. 이전 등기는 이것 두 개 빼고는 이것 두 개 있다. 그러면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 이렇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것 빼고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자, 21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기초 주장된 줄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 거기요. 그러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죠. 그러면요 등기의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딱 이거 이전 등기.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러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맨 끝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틀렸어. 122페이지. 3번,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 그 명의의 신청이 뭐죠? 사망자. 이러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그래서 여기 봐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 맨 끝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 맞죠? 그런데 거기다 써.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봐봐.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원인 없이 말소 줄 것이고. 그러면요 맨 끝에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거기 줄고. 이건 왜 그러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등기가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이거죠.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 병의 등기가 적법한데 누군가가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이 등기를 말소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무 등기 없이 이걸 말소했죠? 그럼 말소하면 이러면 어떻게 이거 말소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겠죠? 왜요? 병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이렇게. 자, 23번 한번 보세요.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 등기. 그럼요 사망자, 아까 말했죠? 사망자 명의는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무슨 관계에 적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줄거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속인들의 의사,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 상속인에 의한 등기. 알죠? 이퀄 실체 관계의 부합이라고 얘기해.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자,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줄 것이고 맨 끝에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 이렇게 추정. 왜요? 그럼 근저당권 등기가 왜 됐겠어요? 근저당권 등기가 왜 됐겠어?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뭐라지만 추정. 등기 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불이익한 경우 줄 것이고. 봐봐. 이런 봐봐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누가 보면 나는 집 한 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뭐를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러면 세금 내는 것은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불이익이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의 입증. 줄고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맨 끝에 입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추정력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그렇게 됐어요?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런데 중요하죠? 줄고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 그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이 신축에 봐봐. 갑이 신축한 것을 을이 등기하면 안 되죠. 추행력이 없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을이 등기했거든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나는 매도 사실을 부인. 판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선의치득을 그냥 봐요. 선의치득은 여기서는, 저 뒤에서 원래 나오는데요. 선의치득을 보면, 여러분 오늘 가져온,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자료 있죠? 오늘 준 거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준 자료에서 페이지요, 여러분요.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오늘 준 자료의 15페이지요. 오늘 준 자료에 15페이지 나와 있죠? 자, 됐죠? 자, 거기 15페이지 자료 한번 보면 선의치득하고 중간에 나와 있나요? 선의치득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바로 그 옆에, 박스 바로 옆에 보면 갑 동그라미 있어요. 갑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을 동그라미 하고요. 을. 그 다음 맨 끝에 병 동그라미 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선의치득 동그라미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갑의 물건을요, 노트북을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권리자예요. 을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요, 자기 것이냥 병한테 팔죠. 그렇게 돼 있죠. 병을 지금 뭐라 한다? 양수인, 선의취득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은요, 을하고 병하고는 오른쪽 바라보면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 유효한 거래. 그렇게 돼 있죠. 유효는 대리권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을은요, 무권리자여야 되지 무권 대리가 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무권리자가 돼야지. 만약에 무권 대리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병은 선의취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상속이나 압병이나 그 다음에 사실행위, 유심을 습득은 안 돼요. 교환, 매매, 증여, 경매는 돼요. 여러분 줄고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거기로 줄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특정승계라고 얘기해. 특정승계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를 줄고 그것을 특정승계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바로 옆에 보면 거래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거래행위에서 상속, 그 다음에 회사 합병,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행위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타인 논의 별을 수확한 경우, 남의 논에 있는 별을 수확한 경우. 알겠죠? 또는요, 타인 임야의 나무를 벌채, 타인 임야의 나무를 벌채, 이렇게요. 저기요, 여기 자료 없으세요? 자료. 이거 없으세요? 오늘 준 거. 예, 오늘 준 거 15페이지요.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15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네, 15페이지라고. 예,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요. 선의취득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요. 네. 예,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병을 보면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선의취득자잖아요. 선의취득자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왜 자주라고 하는 말이 없냐? 이런 바로 밑에 옆에 보면 이쪽이요. 원래 선의취득은요,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의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은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죠. 질권은 무슨 점유예요? 타주 점유거든요.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 말은 없는 거예요.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중요한 것은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뭐가 돼?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자가 입증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냐? 물권 행위가 뭐 할 때까지? 완성. 그러면 언제 물권 행위가 완성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자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2월 5일이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2월 5일까지 이렇게 2월 5일. 그 다음에 다시 갑을병 아까 내가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병 왼쪽으로 봐. 병 왼쪽. 병 보면 병은요 즉시로 원시 취득을 하죠. 여러분 병이 원시 취득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자기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요 원래 갑의 물건은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팔았죠.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선의 취득을 하죠. 선의 취득한 것은 갑의 물건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이 갑한테요 원래 이거 너 거니까 종전 소유자한테 원래 이거 너 거니까 너가 이걸 가져가라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왼쪽 박스를 봐봐. 우린 여러분요 선의 취득은 동산만 선의 취득이에요. 동산만. 따라서 부동산은 안 돼요. 토지, 건물, 명인, 방법, 농작물이야 떠나서 임목 알죠? 임목이요. 그럼 임목은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안 돼. 부동산 물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부동산 물권 안 된다는 것은 뭐라고 쓰냐? 저당권 X, 지상권 X 이렇게요.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부동산만 되니까. 준부동산 안 되고 유가증권 안 되고 거래 금지품 안 돼. 거기다 써. 거래 금지품은 뭐냐면 이것은요 마약, 그 다음에 총기류,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것은 안 돼요. 알겠죠? 거래할 수 없으니까. 금전 안 돼요. 알겠죠? 그 바로 밑에 봐. 바로 밑에 도품 및 유실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거 뭐냐면 갑이 을하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의 물건을 훔쳐. 을이 갑의 물건 그걸 도품이라 절도 강도 다른 건 절도 사기나 횡령은 절대로 안 돼요. 을이요 갑의 물건을 훔쳐. 그걸 도품이라고 그래. 또 써. 그 밑에 써. 유실물 습득이라고 써. 유실물 습득 이렇게요. 여러분 유실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실물이란 것은 갑이 잃어버린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을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을이 길거리에서 주었다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병한테요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10만 원에 을이 병한테 팔아. 그럼 병은 바로 2월 1일 날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병이 선의 취득? 소유권 취득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은요 병한테 자기가 절도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몇 년? 2년 이내 2년 대가를 변상하고 병이 을한테 얼마 주고 샀죠? 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요 언제만 그러죠? 언제? 반드시 뭐일 때? 도품일 때, 절도나 강도일 때. 그런데 여러분요 맨 위에 뭐라 나왔죠? 갑하고 을하고 그 사이에 보면 점유 보조자 횡령 동그라미 횡령은 절도나 강도가 아니죠. 그다음에 금전 이런 것은 안 돼요. 오직 뭐만 절도와 강도 경우만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는 유효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선의로 거래한다. 선의로. 법조문에는 선의로만 돼 있어. 그런데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 무과실까지. 알겠죠? 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페이지 124페이지 문제지. 그럼 25번 선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의 취득하는 사람의 용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선의 취득은 동산 동그라미 동산을 점유한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 주고 권리 외관 이를 신뢰한 자 줄 것이고 공신의 원칙이죠. 공신의 원칙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 거래한 자는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2번 선의 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줄고 양도인이 무권리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유효 동그라미 거래 동그라미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거래에다가 써봐. 상속이라고 쓰고 X 해봐. 상속. 그러면 상속은 거래예요? 상속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상속은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상속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매
이런 경매는 거래죠. 거래.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4번 양수인이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선의동하면 선의, 법조문에는 선의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무과실. 그래서 선의로 매수한 때는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됐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맨 끝에 청구할 수가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 선의 무과실이 되어야. 여러분 아까 내가 선의취득은 뭐만 된다고 그랬죠? 선의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동산. 여기 한번 봐봐. 5번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 이런 입주권은 권리예요,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물건이에요? 입주권은 권리죠. 권리. 물건, 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주권은. 알겠죠? 권리이지 동산이 아니란 말이죠.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른쪽 26번 봐봐.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오신하고 그로부터 컴퓨터를 매수했죠. 그러면 미성년자 줄 것이고, 그럼 아까 말했죠. 유효한 거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제한 능력자 또는 무권 대리인. 제한 능력자나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권리를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대리권이 있는 줄로 믿고 대리권이 있는 줄로 믿고, 그럼 무권 대리죠. 아까 말했죠. 제한 능력자하고 무권 대리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3번 타인의 카메라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줄 알고 상속인이 자주 점유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 것을요? 타인의 카메라인데 상속이죠. 상속. 이러면 상속은 거래다 아니다? 아니죠. 선의취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 자, 4번 타인이 분실한 우산이죠. 분실한 우산 유실물 습득이죠. 거래이다 아니다? 아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실물 습득 안 되는 것이고. 5번 횡령한 자전거인 줄 모르고 횡령했으니까 줄거 봐.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자기 게 아니죠. 그것을 증여를 받았죠. 증여 동그라미. 증여라든가 경매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할 수가 있죠. 이것도 거래죠. 거래. 알죠? 그래서 증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걸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기 봐봐. 여러분 저기 보면 사무실 앞에 보면 혼동이라고 해서 한 장 다 가지고 계셔요? 일단요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거 저기 있는데 한 장 가져와. 사람들. 그리고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민법 자료요. 민법 자료를 되도록이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자.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다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료는 그 자료가 있으면 그래도 먼지 털고 이렇게 안 가져오나 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쪽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우선 여러분요, 거기 27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문제 27번. 이거 볼 거예요. 이거 잡고 27번을 보는 거예요. 에어컨 좀 줄여달래요. 자, 됐죠?
여러분 됐죠? 자, 한번 보셔요. 1번요. 27번 1번 보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자, 2번요. 지역권 앞에다 써요. 지상권이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자, 3번은요. 비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 줄 것이고 그것을 담보 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담보 물권은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자, 4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광호권이죠. 광호권 맨 끝에요. 광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틀렸어. 광호권하고 그 다음에 써. 점유권. 광호권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런 봐봐요. 광호권은요, 그것은 언제나 국가 소유예요. 광호권은 언제나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요. 내 땅 밑에 있는 뭐죠? 금광이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혼동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것은 국유예요. 그러니까 광호권하고 점유권은요,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요, 지금 여기 혼동 가지고 계셔요? 혼동 종이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혼동 가지고 계시죠? 자, 1번 이러면 강의 노트 있죠? 여러분의 강의 노트에 딱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혼동하고 하나는 지역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다가 이러면 끼워 넣으면 돼요. 자, 혼동 보고 계시죠? 여러분, 혼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세권자가 되는 게 좋아요? 소유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걸 얘기하죠. 전세 사는 사람이 건물에 그 집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자이면서 전세권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소유자냐? 그냥 전세권자냐 이 말이죠. 어느 것이 더 낫다? 소유권이 낫죠. 소유권은 뭐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전세권은 처분은 못하고 사용 수익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소를 포함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1번 보세요. 1번. 그럼 1번을 보면 여러분, 지상권자가 1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취득하죠. 그러면 여러분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을 봐봐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1번 저당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이. 그러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X. 소멸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2번이 있어가지고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근데 2번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은 뭐래? 소멸해요. 자기 밑에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없죠. 자, 3번은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 저당권이고 정이 가압류죠. 가압류.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원래 옆에서 3번에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3번, 4번에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소멸하잖아. 가압류 때문에.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서는 왜 소멸하냐? 2번 밑에 지금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는 것이에요. 자, 5번 봐봐. 5번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5번은요. 여기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1번 봐봐. 1번. 그냥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 없어지죠. 그런데 5번에서는요. 지상권 위에 누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이 노란색이요. 노란색 잘 안 보여? 빨간색이요. 지상권이에요. 흰색이요.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은요. 이 지상권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상권이 만약에 없어져봐?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요. 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면 안 돼. 왜? 저당권은 지상권 위에 있는데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져야죠. 왜? 자기의 기초가 되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7번, 8번, 6번을 봐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봐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가 소멸해야 돼요? 뭐가? 저당권이 소멸해야죠. 지상권 소멸하면 큰일이야. 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봐봐.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지상권이 없어진다고 해봐.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요. 지상권은 반드시 저당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지상권이 남아있잖아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래도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지상권 남아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진다 그래버리면 그 위에 있는 뭐도 같이 없어져?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 5번에서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소멸 X란 말은 소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내가 아까 여기요 문제가 뭐냐면 27번에 4번 문제하고 똑같은 4번 문제가 지금 여기 7번이에요. 27번에 4번이 여기 지금 7번이라고.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저당권 때문에. 그러면 27번에 4번 한번 봐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돼 있네. 27번에 4번이 그렇게 돼 있죠?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이해됐죠 지금?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야간 동포 여러분 대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 안면 근육을 조금 떨어져. 내가 좀 보게. 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8번 봐봐. 8번은 재밌는 말이죠. 8번 봐봐요. 이거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요. 대항력이 임차인이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이죠. 봐봐.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 소멸하지. 아무도 없으니까. 임차인이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누구 때문에? 오케이. 저당권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경매가 된 거야. 경매가 됐어. 경매를 신청했어. 저당권자가. 근데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매가 됐는데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봐봐. 소멸한다 이 말이야. 소멸한다. 왜 소멸하냐?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권이죠. 말소 기준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져요.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져. 그러니까 경매가 딱 되면 저당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누구 혼자만 남아있어? 임차권만.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 소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8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이 되죠.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거기 뭐죠? 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하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당연 소멸할 써봐. 당연히 소멸하죠. 자, 그다음에 채무자 있죠. 채무자. 이러면 9번하고 10번은요. 채무자를 상속을 하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해. 그럼요. 거기 봐봐. 9번하고 10번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지금 봐. 9번하고 10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줄 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 이렇게. 말하자면 채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9번, 10번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9번 있고 10번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채권, 채무가 혼동되어 피담보 채권이 소멸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 소멸 이렇게 채권 채무가 혼동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해.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을 해. 알겠죠? 결국 1번이든 2번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에요. 1번이든 2번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소멸을 해.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하면은 2번이 상속을 하면 소멸하고 1번이 상속하면 소멸하잖아. 그러면 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상속이란 말은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1번이 물상보증인을 상속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1번 소멸하지 않는다.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속이란 말은 뭐다? 상속 써봤거든. 상속 10번이다 11번이다. 그러니까 상속 그래서 소유권 취득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을 상속했다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아니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게요 이러면 혼동이 전부 다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9번을 봐. 이제 29번 문제 29번 문제 29번을 보면요 기억 X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됐죠?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토지를 매수하죠? 그럼 여기 이건 지금 몇 번이에요? 혼동에서 1번하고 똑같아 1번 혼동에서 그림에서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해. 아까 우리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지상권 소멸해도 똑같단 말이죠. 자 2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선순위 저당권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이 선순위죠? 이것은 몇 번이냐?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혼동에서 2번 알겠죠? 2번 그래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디귿 갑이요 을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다. 병의 저당권 그럼 이것은 몇 번이냐? 우리 그 강의 노트에서 5번이요 5번 그러면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을의 지상권 위에 갑이 저당권을 갖추고 있고 같은 지상권 위에 병도 저당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똑같은 말인데요. 이러면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때문에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응용해 놓은 거예요. 응용.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죠. 봐봐. 이렇게 놓은 거죠. 우리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이 말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이러면 이 지상권에 A가 1번 저당권 여기 B가요 2번 저당권 이 말이죠 이게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2번 저당권자고 1번 저당권자 있잖아요.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2번은 소멸해.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응용 약간 응용죠. 응용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1번하고 2번 저당권 있으면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인데요. 여러분, 점유권 잠깐 쉬었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사하는 양이요. 만만치 않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만만치 않은데,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오늘 점유권 해야 되는데, 어제 전번주에 나눠줬던 거 이거 안 가져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사를 해야 되니까. 전번주 거 이거 보면 물권 법정지라고 되어 있지. 일문1권지 없으니 함수 또 2번. 또 누구 있죠? 전번주 거, 아니, 오늘 거 말고. 저번주 거 없는 사람. 일문1권지라고 되어 있어.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아니,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복사해야 되니까. 전번주 거 다 가져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일문1권지 있어요?